자, 반갑습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데일리TV 주식 천지창조의 성명석 소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에서 만나뵌 지도요,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10월 20일, 10월 20일 이후에 오늘이요, 12월 1일입니다. 그래요. 달수로는 3개월이 됐습니다. 2014년 이제 마지막 달력 한 장 남았습니다. 여러분, 유중의 미를 거두셔야 되겠죠? 오늘 상당히 날씨가 추웠습니다. 야, 상당히 매서웠어요. 오늘 뭐 눈발도 날리고요. 야, 지난주까지만 해도 날씨가 상당히 포근해서요. 무슨 봄 날씨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섹터를 가만히 보면요. 겨울용품과 관련된 섹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주가가 많이 흔들리고 좀 급락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참 오늘부터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서요. 아주 또 좋은 모습 흐름 보여주는 거 보면서 참 주시장은 참 요상한 시장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도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 자,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HTS 들어가서요. 오늘은 시간이 없습니다. 1시간 준비했는데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자, HTS로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요. 마지막 끝 마무리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요. 또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자, 주식은 투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주식은 투기다. 그래서 제가 투기라고 그랬더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방송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제 또 제재를 걸겠죠. 야, 이건 아니지. 주식 어떻게 투기야? 투자지. 아,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성 소장의 강의는요.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기에서 투자는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는 거고요. 그 줄임자입니다. 그리고요. 기는 기업 분석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투기다라는 건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과 그다음에 기업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난 시간 그대로 이어졌고요. 자, 또 화면을 잠깐 뒷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좀 제가 당황했던 건 뭐냐면 제가 이런 화면에다가 그죠? 이 화면에다가 전에 이런 강의를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우측 클릭해서 그죠? 우측 클릭해서 자, 밑에 하단에 보면은 그림 저장이라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림 저장. 그림 저장을 클릭을 하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림 저장 클릭을 하면 바탕화면에 저장 그러면 이게 바탕화면에 저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림이. 그래서 어떤 그림이 저장이 되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러한 그림이 저장이 된다. 그 말씀을 지난 시간에 빠뜨렸기 때문에요. 바탕화면에 있었는데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제가 호가 주문창. 오늘은요. 강의를 상당히 재미있게 자, 이렇게 어떤 비유를 해서 제가 강의를 드리기 때문에 자, HTS 보면요. 가장 중요한 건 주식 호가 주문창입니다. 주식 호가 주문창에 맨 상단 우측에 보면요. 맨 상단 우측에 보면 꼭 그림이 뭘까요? 꼭 톱니바퀴 같이 생긴 게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지금 그리는 것은요. 마우스로 그리기 때문에 조금 못생겼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쪽을 한번 왼쪽으로 마우스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요.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자, 바로 창이 하나 뜹니다. 주문 설정이라고 창이 하나 뜨는데요. 주문 설정이라고 창이 하나 뜨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일단은요. 호가 주문창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여러분들 20%, 70%,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시청하시는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 얘기입니다. 가끔 저도 이제 TV 방송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이제 수많은 전문가님들이, 자,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 투자자 시청자를 위한, 종목 진단 코너가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이제 그렇게 물어보죠, 전문가님들이. 자,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그러면, 예, 저는 면목동에 사는 김복순이라고 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그러면 A라는 종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뭘 물어보죠? 매수가와 비중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얼마고 비중은 몇 %입니다. 라고 하는데 대개가 비중이 한 70%입니다. 50%입니다. 라고 하면 분명하게 전문가님들은요. 비중이 좀 많으신데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요, 비중이 20%입니다. 그러면, 비중은 적당하시고요. 라고 하죠. 근데 가끔 저도 TV를 보면요, 비중을 100%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자, 이 종목 주가 한 4만 원에 샀는데, 현재 주가가 한 2만 원대에 머물러 있으면 이분은 50% 손실을 본 거잖아요. 그죠? 큰 손실을 봤기 때문에, 자, 주가가 반등할 때마다 좀 비중을 줄이셔서요. 비중을 한 20%에서 30% 가져가시고요. 나머지 현금으로요. 다른 종목 한번 공략해 보시면 어떨런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틀렸습니다. 자, 왜 틀렸는가 하니요. 비중이라는 말은요, 바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쓰여지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은요, 대개 주식을 어떻게 하냐면, 100만 원 갖고 주식 하시는 분도 있고요. 500만 원 가지고 주식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많게는 그렇죠. 1억, 1억 내지는 10억, 5억씩 하시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자, 보세요. 내가 1,000원짜리, 700원짜리 종목을 내가 비중을 100%입니다. 그랬더니 전문가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죠. 아유, 너무 많이 들어가셨는데요.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잘 보세요. 100만 원 100% 들어가야 100만 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1억을 자본금을 가지고 주식하시는 분이 20%면은 2천만 원이겠죠. 그죠? 10억은요, 2억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거 뭐냐면요. 그 회사의 내재 가치나 시장 가치, 거래량, 그리고 지금 현재 호가 주문창의 가격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700원짜리, 500원짜리는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기업 분석에서 별로 좋지 않으면요. 한 2,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량주, 그죠? 우리가 우량주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하는 종목은요, 그런 건 좀 금액을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혹시 종목 진단을 한다라고 그러면 저는요, 과감 없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냅니다. 뭐라고요? 자, 총 얼마 갖고 주식하시는데요? 2천만 원이요? 예, 그 중에 지금 얼마치 사신 건가요? 라고 물어봐서요. 야, 이건 좀 많이 들어갔는데요. 이건 조금 줄이시죠? 지금 1,000만 원 들어갔으면 이 종목은요, 제가 볼 때는, 가치로 볼 때는 좀 위험성이 있으니까 한 500이나 한 300만 원 정도가 적당할 듯 싶습니다. 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이라는 건요, 일단은 잘 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요, 톱니바퀴 이 자리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어떤 분들은요, 이거를 주수로 계산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수로 이렇게 확인하면요, 요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옆에 주수가 돼 있고요. 20주, 70주, 100주씩 사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도 좀 틀리죠. 그죠? 내가 1,000만 원 갖고 주식하는데 삼성전자는 10주도 못 삽니다. 그죠? 근데 400원짜리, 300원짜리는 많이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주수로 표현하는 것도 잘못됐고요. 자, 일단 마지막 다시 한번 들어가서 이 화면을 보시면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빠른 주문 수량 입력 버튼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게 단위가 금액은요, 10,000원 단위라고 여기 분명히 써 있습니다. 자,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지금 당장 저와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칸에다가요, 100이라고 표기를 하시고요. 두 번째 칸에는요, 200이라고 표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칸에는요, 500이라고 표기를 하시고요. 밑에 금액에다가 표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확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액은 10,000원 단위니까요. 100이라고 했으면 100만 원, 그리고 200만 원, 500만 원. 밑에 하단에 보면요. 확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확인을 클릭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지금 금액이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방송을 하면은 아니 나는 1억 갖고 주식을 하는데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씩 사가지고 언제 1억 원어치 주식을 사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나는 5천만 원 갖고 주식하는데 한 번 살 때 한 2천, 3천만 원씩 딱 나는 사야 되는데 어떻게 100만 원, 200만 원씩 주식을 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거거든요. 뭔가 착각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이 100, 200, 500이라는 건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요. 내가 매매할 때
매매할 때 어떻게 매매를 하시는 건지 제가 분명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내가 피디님한테 꼭 부탁을 했습니다. 나 이렇게 꼭 강의를 좀 하게 꼭 부탁드립니다 해서요, 제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화투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화투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잘 보세요. 자, 여러분,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놀이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윷놀이도 있고 널뛰기도 있고요. 화투놀이도 있습니다. 근데 화투놀이 중에서 우리가 뭐 미나투나 뭐 고스톱 이런 거는 이제 명절 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뭐 큰 금액으로 하게 되면 그냥 도박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건전하게 하면 또 그냥 건전한가 보다 하죠. 그런데 가끔 뭐 우리가 그런 게 있죠. 뭐 도리지구 땡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런 거는 좀 도박성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선진국 같은 나라는 뭐 바카라라든가 이런 거를 아이들한테 이미 학창 시절에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그래서 왜 가르치느냐 물어봤더니요. 이 아이가 이거를 알므로 인해서 좀 위험성을 이건 위험한 거다라는 거를 좀 인식시키기 위해서 가르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큰아이도 보니까요. 어느 날 보니까 명절 때 보니까 아빠 나도 한번 할게 하더니 고스톱 치는데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배웠니? 그랬더니 친구들한테 배웠대요.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배우면요. 이 아이가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술은 어른한테 배워야 된다. 그래서 고스톱 월남뽕 치구땡도요. 어른한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제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 100, 200, 500이라는 게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도리지구땡이라는 저 화투 놀이가 있는데요. 대개 이제 5장씩을 딱 가지고요. 3장을 가지고 10 내지는 20이라는 숫자를 맞춥니다. 맞추고 나머지 2장을 가지고 끝수가 높은 친구가 이 게임에서 우승하는 겁니다. 이기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우리가 도리지구땡 그러죠. 좀 하다 보면은 이제 돈을 이제 잃게 되면요. 화가 나니까 야, 그냥 2장씩 돌려 이러죠. 많이들 해보셨죠? 상갓집에서. 그래, 요즘은 상갓집에서 뭐 그런 거 안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호가 주문창 100, 200, 500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에 직구땡이 도리직구땡 게임을 할 때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우리가 거기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화투 용어로 학교 가자 그래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거기 이제 한 6, 7명이 있는데 나도 할 거야라고 거기다가 일단은 신호를 거는 거죠. 그래서 일단 100원씩 가더라고요. 저는 절대요. 그런 거 안 합니다. 저는 뭐 포카도 안 하고요.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성수장은. 그런데 100원씩 딱 가죠. 그러면 누가 들어왔는지 몇 명이 들어왔는지 아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이 이제 패를 돌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2장씩 돌리게 되면 잘 보세요. 첫 번째 패를 2장 잡은 사람이 자, 패를 제가 한번 쪼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패를 딱 처음에 딱 한 친구가 잡았는데요. 패를 딱 쪼여 보니까요. 야, 이게 뭐죠? 그죠? 이거는 바로 여러분들 3땡입니다. 3땡. 이건 땡값도 있어요. 그래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이 친구는요. 내가 확실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3땡 정도 되면요. 기본적 분석에서 이 종목은요. 우량한 종목이에요. 절대 잃을 수 없는 그런 패를 가지고 있는 건요. 좋은 종목이다. 이걸 우리가 우량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업 분석에서. 그래요. 자, 그러면요. 두 번째, 그죠? 두 번째 패를 딱 잡은 친구가요. 자, 첫 번째 3땡 집은 친구가 얼마 가죠? 제가 100, 200, 500 말씀드렸죠? 그러면 100 딱 가겠죠. 그죠? 100만 원 갔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친구가 패가 딱 뭐냐면요. 앞에 9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또 쫙 쪼여보겠죠? 딱 쪼였더니 뭐가 나와요? 뒷장에 9하고 2가 나옵니다. 그래서 합하면 끝자리가 한 끝이에요. 그죠? 한 끝이니까 이거는 종목으로 따지면요. 이걸 우리가 잡주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것을 가지고, 그죠? 이 친구는 죽어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친구는요. 보면요. 그 다음 친구는 자, 4자와 1자를 두고 있으니까 5끝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그러면 되게 배수입니다. 자, 100만 원을 갔습니다. 그러면은 200을 가는 거예요. 그죠? 200을 갑니다. 200을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자, 장을 든 친구가 패를 봤더니요. 장땡입니다.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들어가죠? 더블로 들어가는 거죠. 누가 이길까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식에서 호가주문창에서 100, 200, 500 해놓고요. 일단 매수를 하실 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뭐죠? 목표가를 설정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주가가 오를 때 이 자리에서 내가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는 첫 번째 목표가를 정하는데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손절가를 정해놓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가가 정해지지 않은 종목이 있고요. 손절가가 정해져 있는 종목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손절가를 정하고요. 매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100만 원 매수를 했는데요. 주가가 제가 말씀드렸죠. 3714%라고 그랬습니다. 3%, 7%, 14%인데 3% 미만에서 움직일 때 손절 지키고 내가 100만 원 매수한 후에 주가가 조금 다시 상승을 하게 되면 또 100만 원을 사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랬더니 100만 원 샀더니 내가 1000만 원 갖고 주식하는데 상한가가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그럽니다. 아니 성수장 나는 1000만 원 갖고 주식하는데 오늘 상한가 갔잖아. 당신이 100만 원 사라고 그래서 나는 15만 원밖에 수익이 못 났어. 내가 1000만 원, 나 혼자 주식할 때 1000만 원 샀으면 나는 150만 원 번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주가가 반대로 하한가에 떨어졌으면 15만 원 잃을 거 150만 원 잃은 거죠. 그죠? 그런데 꼭 잘 되면 자기 탓이고요. 안 되면 남 탓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요. 100만 원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100을 사시는 거죠. 또 100만 원 사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사시고요. 그런데 주가가 그렇게 절대 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내가 매수를 하면요. 일단 수수료 제하고요. 마이너스부터 출발합니다. 그러고 샀는데 손절가를 지키면서 그 이하의 주가가 뭐 1%나 2% 주가 빠지면요. 그때는요. 100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호가 주문장이 표기됐듯이 200만 원을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300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물타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가가 200을 샀어요. 근데 주가가 좀 더 빠지죠. 또 밀리게 되면은 그때는요. 또 400만 원 내지는 500만 원을 사는 겁니다. 그랬다가 주가가 3% 미만을 벗어나서 7%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는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랜빌의 법칙. 자, 두 번째 상승, 첫 번째 상승, 두 번째 상승 7% 이하의 퍼센트가 오르면요. 여러분들은 나오는 겁니다. 상승 국면, 1국면, 2국면, 3국면 중에 여러분들은 2국면에서 분명히 나오셔야 된다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조금 여운이 남으면 비중을 조금 남겨뒀다가 마지막 상승 3파동에서 그렇죠? 차익 실현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되게 상승 2국면에서 여러분들은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 올라갈 때는요. 그냥 샀는데 갑자기 한 7% 상한가 뚝 올라가면요. 무조건 매도입니다. 아셨죠? 단계별로 3%, 7%, 14%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요. 너무 올라가면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라는 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잠깐입니다. 100 사고, 200 사고, 500 사고 그리고 또 나머지 그래요. 500에 200에 100이면 800이잖아요. 그렇죠? 금방입니다. 1000만 원. 잠깐이에요. 한 3, 4일, 한 일주일, 한 5일 이렇게 사면요. 뭐 2천, 3천은 뭐 쉽게 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종목, 기업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에서 거의 갈 확률이 일단은 90%는 내가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닥권 우량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차차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그런 종목들을 직접 시연해드리고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요. 호가 주문창 다시 창에 들어가세요. 아셨죠? 요렇게 지금 100, 200, 500으로 세팅을 분명하게 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100만 원은요. 18주, 200만 원, 500만 원. 자, 종목 다른 걸 볼까요? 자, 싼 종목은요. 그죠? 여기 싼 종목은 2,000원짜리는 뭐 400주도 되고 200만 원은 800주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자 투기다라는 말은요. 자, 밑에 세팅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투입니다. 자, 투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를 클릭했더니 창이 어떤 창이 나옵니까? 자, 여기 보니까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죠. 우리가 투자 주체를 이야기할 때요. 자,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 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계시죠? 원래요. 투자 주체는요. 5군데입니다. 그런데 방송에서는요.
투자 주체를 개인, 외인, 기관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아닙니다. 우측에 보면요, 기타 법인이라고 있습니다. 가끔요, 이게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면요, 오늘 보니까 개인도 사고, 외인도 사고, 기관도 사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맨 오른쪽 보면요, 기타 법인이 팔더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오늘 개인도 팔고, 외인도 팔고, 기관도 팔았어요. 그럼 누가 샀다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건 바로 기타 법인인데 왜 5군데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 이 우측에 보면요. 화살표가 2개 있습니다. 그죠? 화살표 2개 있는데 맨 오른쪽 화살표를 제가 클릭해 볼게요. 클릭 했더니요. 맨 가에 종목별 투자자라고 있습니다. 종목별 투자자를 클릭해 보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에 일단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 나오는데 개인, 외인, 기관,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법인과 내 외국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뭐 아실 필요 없고요. 일단은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상단을 눌러서 차트를 좀 줄일 건데요. 이쪽에 보면 왼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코스피, 코스닥, 선물, 콜옵션, 풋옵션, 스타 선물, 주식 선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에 들어와서 거쳐가는 순서입니다. 처음에 코스피 시장 들어와서 우량주 가지고 주식했는데 수익을 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본점 찾기 위해서 코스닥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돈을 잃고 나면 선물, 콜옵션, 풋옵션 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타 선물, 주식 선물로 가다가 결국에는요 그런 이야기 하죠. 그죠? 주식시장의 마지막 황천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주식의 주자도 모르시는데 선물 쪽, 풋옵션, 옵션 쪽에 여러분들 손을 대셔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여튼 무조건요, 저는 코스피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코스피만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요, 밑에 칸에다가, 그죠? 요렇게 제가 가만히 놓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제가 HTS 두 화면 중에 첫 번째 메인 화면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개인과 외인과 기관 개라고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 기관 합계라는 얘기죠. 개는 저 여이입니다. 제가 혀가 짧아서 발음이 잘 안 됩니다. 기관 개 이래야 되는데요. 발음이 안 돼서 기관 개 이러더라도 이건 이상하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제가요. 여러분들 기관이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를 꼭 알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예, 그림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좀 보시도록 할게요. 자, 화면 제가 CG를 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요. 화면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6일이었죠. 그죠? 26일 오후에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주식시장 발전 방안 발표에서요.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 국장님이 브리핑을 하셨는데 내용이 뭐냐면요. 정부가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시장 자본국장님이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라고 그러면 주식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 볼게요.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 돼 있고요. 기관투자 역할 강화에 방점을 뒀다. 그 다음에 은행 우본은요.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식투자 환도 확대하고요. 사적 연합 연기금 투자풀 설치하고 운용사 공모펀드 10% 룰 완화하고 코스피 코스닥 상한가 제가 전에 강의 때 말씀드린 거 있죠. 그죠? 예, 플러스 마이너스 제한폭 30% 올리겠다 그건데요. 잘 보세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가장 중요한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가 이제 뭘 위한 거냐면요. 부양책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부양책 같은데요. 활성화를 위해서요.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 유가증권 얘기했죠. 그죠? 두 가지 나눈다고 그랬죠? 화폐증권, CP, 자, 그리고 자본증권 나눠진다고 그랬죠? 자본증권 주식입니다.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100%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전에는 몇 퍼센트 했는데가 중요하죠. 그전에는요. 유가증권 투자 한도가 은행에요. 60%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비중이라는 말을 이때 쓰는 거죠. 60%에서 100%까지 확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은행이나 기관들은요, 현재의 정부에서 정해놓은 이런 그 한도 있잖아요. 이 한도조차도 다 소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보면요, 외국인들은 33%인데요, 기관은 한 16%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날그날의 매매 비중을 보더라도요,
외인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그 대책을 활성화 대책을 아마 내놓으신 것 같아요. 외인들이 이제 글로벌 경기라든가 우리나라 국내의 어떤 안 좋은 악재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확 빠져나가게 되면은 그렇죠. 주식시장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변동성이 강하고 주가가 크게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밀리는 이 부분을 개인 투자자 보호인가요? 어쨌든 기관들의 어떤 이용을 해서 주식시장을 좀 안정화시키자 좀 이런 말씀 같아요. 그리고 증권금융의 연합 연기금 투자풀 운영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설치하고 여러분들 아시는 사립대학 적립기금이라든가 그리고 중소형 연기금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주식 투자 좀 활성화시키겠다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분들 주식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요. 한국판 다우지수 K탑 30 가칭입니다. K팝이 아니고 KTOP, K탑 30. 그래서 코스피가 됐든 코스닥이 됐든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 그리고 매출액 가격 거래량 이런 게 좀 우수한 종목 30개를 이렇게 좀 발굴을 해서 한국판 다우지수 30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유가증권 시장 종합주가지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200. 그래서 국내 경제라든가 국내 산업이라든가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만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서 코스닥 개별 종목 선물 옵션도 허용할 방침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놀라지 마세요. 내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내년부터는요. 주식시장이 그냥 눈 감아도 그냥 3,000포인트 간다. 저는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건 아니죠. 일본 같은 경우는 주가 등락률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주가가 한 더블을 쳤습니다. 그죠? 배로 올랐고요. 미국 시장도 보면 S&P 500이나 다우지수 이렇게 보면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뉴스에서 접할 때마다 저는요, 이제 지겨워 죽겠습니다. 아주 그런 얘기가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미국 시장 보고 우리나라 시장 보면 우리나라 시장은 뭐 형편없잖아요. 전혀 가지 않기 때문에 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잘못 착각하고 계신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다우지수를 봅니다. 저녁에 뉴욕 지수 다우지수는요. 걔네들도 30개로 이루어진 건데요. 각 섹터별로 대표하는 종목 수들을 30개를 모아서 지수로 만든 게 다우지수인데요. 다우지수하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하고는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삼성전자는요. 기술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 기술주, 나스닥 시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에 의해서 우리나라 지수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가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장님, 나스닥 지수는 코스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코스닥은 영향 주는 거 미국 시장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시고요. 코스피에 영향을 받는 게 코스닥입니다. 미국 시장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자, 그런데 자, 지금 아까 보셨던 그 은행 우본 주식 투자 한도 확대에 대해서 자, 우정사업본부는요. 우체국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체국주 주식 투자 한도를요, 예금 자금의 10%에서 20%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그러면, 우체국에 예금하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십니까? 아니, 내 돈을 가지고 주식한단 말이야? 안 돼. 원래 주식 안 해요. 자, 그런데 20% 올리면은 주식 투자 한도는 한 6조 원가량 늘어날 전망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체국에서 잘못되면 나라에서 보상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요, 제가 지금까지 한 30년을 쭉 보니까요. 기관이든 뭐 우정사업본부든요. 이쪽에서 돈을 잃었다는 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예, 잃었다는 어떤 통계가 있으면요.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 제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은요. 개인 투자자만 잃더라고요. 잃었다는 거, 기관이 잃었다는 거 보셨습니까? 외인이나. 자, 그리고요. 또 밑에 이제 운용사 공모펀드 10% 룰 완화라는 건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공모펀드 주식 투자를 늘리기 위한 어떤 방안도 마련된 건데 쉽게 이야기하면 한 펀드가요, 삼성전자 주식을 지금은 이제 자산의 10%까지만 편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산형 펀드가 도입되면 자산의 25%까지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장사라고 그랬어요. 저는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코스피 시장부터 가격 제한폭 30%를 올린 다음에 상관과서 코스닥도 올리겠다라고 했는데요. 분명히 이날 이현철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상장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이 동시에 내년에 상한가 30% 수준으로 확대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 봐서 또 아마 가격 제한폭을 아마
다 폐지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개별 주식 선물 옵션에 대한 가격 제한폭도요 올리기로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화면 좀 가서 정리정돈을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갈까요? 자, 그래서 이 화면, 다음 화면의 자료는요, 자료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그래서 이 자료 그림을 보면요, 주식시장 발전 방향의 기본 방향이라는 그런 화면인데 잘 볼게요. 자, 밑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외형적, 구조적 정체 상태, 신뢰가 저하돼 있는 이 시장, 즉 수요도 부진하고 공급도 부진하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제도 경직돼 있죠. 그래서 주식시장 구조 개선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역할을 강화하고 투자 상품 확대하고 인프라제도 효율화해서 신뢰 회복을 하자. 이런 의미로 이번에 만든 겁니다. 자, 다음 화면 갈게요. 다음 화면 가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면요. 주체가 개인이 있고 외인이 있고 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법인과 내 외국인이 있는데 자, 다음 화면 가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뭐라고 써있냐면요. 밑에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일부 투자자 분류 방법이요. 2012년이었습니다. 2012년 7월 16일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증권사에서 변경된 내용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서비스됩니다. 그래서 현물은 주식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현물과 파생상품 시장의 투자자 분류 요건이 상이하므로 즉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자 판단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있냐면요. 국가 지방을 기관 투자자 범위에 포함시켰고요. 종금을 기타 금융으로 변경을 시켰어요. 이건 이제 유가증권이나 파생상품 시장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신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이거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릅니다. 증권 선물을 금융투자업자로 변경했고요. 해당 사항은 유가증권시장, 연기금과 국가지방을 연기금으로 통합했습니다. 이건 파생상품 시장에 해당한다. 다음 화면 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요. 다시 화면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밑에 파생상품 시장은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면요. 유가증권시장 돼서 유가증권시장이 또 반으로 나누면요. 맨 왼쪽은 변경 전, 그리고 오른쪽은 변경 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을 보면요. 증권 선물이 금융 투자로 바뀌었고요. 보험은 보험, 투신은 그대로 투신, 은행도 그대로 은행으로 갑니다. 그런데 종금과 저축은 기타 금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소비를 위해서. 그리고 연기금이 연기금 됐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실 거, 국가 지방이 이번에 2012년 7월 달에 뭐로 바뀌었습니까? 기관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기관계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기타 법인은 그대로 기타 법인 같고요.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국가 지방이요. 연기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 저는 파생은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화면을 더, 얘를 또 크기를 또 아주 세분화해서 화면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자, 화면을 다음 넘기니까요.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니, 소장님, 금융투자는 뭡니까? 그러면 금융투자는요, 증권, 선물, 투자 자문사의 고유 재산을요, 우리가 금융투자라고 그러고요. 자, 투신은 뭡니까? 투신, 투자신탁 줄임말이죠. 투자 자문사 제외고요. 소장님, 세 번째 기타 금융은 누굽니까? 그럼 종금, 신금이고요. 옆에 잘 보세요. 기타 법인 중에 금융기관을 얘기하고요. 숫자 1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연기금은요, 그냥 연금기금입니다. 그리고 기타 법인을 보니까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 그래서 숫자를 3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국가 보니까 국가, 지자체, 국제기구 되어 있고요. 뭐라고 써 있어요? 기타 법인 중에 공공기관을 국가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금융투자든 투신이든 기타금융이든 연기금, 기타법인, 국가, 기관계에 써 있죠.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기타금융, 연기금, 국가, 지자체의 합계를 우리가 기관계라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러면 모릅니다. 도대체 기관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다시 세분화해서 하나씩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림 보니까요. 기타 금융입니다. 기타 금융에 보면 기타 법인 중에 금융기관은 과연 누구냐? 바로 증권금융회사고요. 자금중개회사 그리고 금융지주회사인데 많이 들어보셨죠? 낙하산. 자, 그리고 여신 전문 금융회사라고 그러는데요. 여신은 대출해주는 전문회사입니다. 그래서 여수신 이야기죠. 수신은 예금을 받는 거고요. 여신은 대출을 해주는데 그냥 대출만 해주는 전문회사고요. 그리고 새마을금고죠.
그리고 신용협동조합, 박정희 대통령 때 58 조치 아시죠? 그죠? 예, 신용협동조합이고요. 산림조합 중앙에 되어 있고, 가로 열고 뭐라고 써있냐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SS 돼 있는데요. 이것은 항이라는 얘기죠. 예, 이거는 이제 라틴어인데, 10항의 금융기관 중에 은행보험 금융투자업자 제외라고 써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관의 주체가 과연 누군지를 꼼꼼하게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니까 국가의 기타 법인 중에 공공기관이 누가 속해져 있냐면 첫 번째 한국은행입니다. 이분들 기관입니다. 그리고 예금보험공사 있고요. 정리금융기관,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투자공사, 금융투자협회 기관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이틀 후에 통장에 돈 들어오시죠? 이분들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국거래소는요, 상장 심사하는 곳이죠. 그죠? 한국거래소도 기관입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말 자체 감독하는 기구죠. 여기도 기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밑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10항의 전문투자자 중에 공익 성격의 비금융기관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과연 이분들과 주식을 하고 계신 겁니다. 기관. 자, 마지막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요. 자, 이제 기타 법인으로 들어가는데요. 기타 법인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이 누구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사채업자입니다. 이 소장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대부업 법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부업 중개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유동화 전문회사,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창투사 있고요. 주택재단 채권 유동회사도 있어요. 무슨 회사인지 되게 많죠. 그리고요, 지역단위 농협 수협 축협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농협 수협 축협 중앙회 하고요, 단위 농협하고 다릅니다. 단위 농협은요, 1금융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회는 특수은행이라고 그래서요. 그런 나라에서 관리하는 은행 되겠고요. 여러분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다시 정리할까요? 일단은 기타 법인은요, 그냥 대부업 법인, 대부업 중개회사 내지는 단위농협 이런 분들이구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국가 쪽에서 가만히 보면요, 국가 쪽에서 한국은행, 그 다음에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이런 곳이 여러분들 아시는 우리가 법인, 기관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국가 지방이 기관계로 편입됐기 때문에 기관에 어떤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그러면 그저 어떤 주체인지를 여러분들이 모르시니까 앞으로는 이제 국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끔 방송 보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외인과 기관의 수급상한 기관들의 꾸준한 매수세, 자, 지금 주가가 좀 바닥권에서 기관들의 매수세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라고 추천을 하신 분이 있는데요. 추천하시면 안 되죠. 기관이 개입돼서 한 열흘에서 15일 동안 꾸준히 산과 동시에 매수함과 동시에 주가가 올랐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그것은요, 사시면 안 되잖아요. 눌림목이 있는 거니까 그때 사더라도, 그죠? 손바뀜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외인이나 개인이나.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늘 드리는 말씀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은 항상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는 봉이 작아야 된다는 겁니다. 단봉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매수를 했는데 그 다음에 3%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갈 적에 기관이 개입해주면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고요. 기관의 매수세에 같이 따라가다가 기관이 갑자기 매도세로 변환이 되면 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매도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온 종목은요, 이것도 단기적으로 볼 때는요, 차트와 같이 움직였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매수가 아니라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될 거고요. 그런데 주가가 가지도 않고요,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횡보 국면, 우리가 박스 국면이라고 그러는데 그 횡보 국면에서 단봉들이 발생하면서요, 기관들이 계속 꾸준하게 산다라고 그러면 같이 들어가는 거죠. 100만 원 들어가고 빠지면 200 들어가고 빠지면 500 들어가고 계속 담으세요. 그렇죠? 그러면 걔는 주가는 다시 턴어라운드에서 퍼센트가 3% 이상 넘어가면요,
일단 1, 2, 3, 한 3일을 지켜보든가, 내가 오늘 화요일이다 그러면 목요일까지 지켜보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에 시작했다 그러면 금요일까지 지켜보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인데요. 자, 중요한 거는 캔들은 4개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양양양양, 양음양양, 양양음양. 즉, 주가가 오를 때는요, 양봉이 1번과 4번과 2번, 3번에 음봉 하나 끼는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해주자. 그래서 만약에 if라고 말씀드렸죠? 자, 안 잊어먹었을 거라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아시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시 HTS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메인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좌측 상단에는 뭐가 나오죠? 주봉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좌측 하단에는요, 월봉을, 차트를 줄여서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호가 주문창을 이렇게 놨죠? 자, 그리고 24인치, 22인치 모니터 구매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강의를 드리는 이 화면은요, 노트북이기 때문에 화면이 상당히 작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는 크게 어떤 화면이 나타날까요? 바로 일봉을 여러분들 세팅을 해 놓으시고요. 호가 주문창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이쪽에 톱니바퀴 들어가서 반드시 금액으로 하셔야 됩니다.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그래서 100씩, 하나씩 천천히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대해서 내가 좀 숙달이 되고요. 어느 정도 매매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좀 내가 기준과 원칙이 세워져서 그렇게 큰 손해는 보지 않더라라고 생각이 되신다라고 그러면 그때는 다시 수정해서 올릴 수가 있겠죠. 그죠? 이번에는 뭐 200, 400, 뭐 1000 이렇게 만들 수는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처음에 주식할 때는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꼭 그렇게 해놓으시고요. 100만원씩 한다라는 거 잊어먹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맨 하단은 어떤 거다? 자, 제가 줄여놨죠? 밑에는요, 코스닥까지는 필요 없고요. 장중에 개인과 외인과 기관과 국가 유심하게 보시고요. 기타 법인의 흐름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종합주가 지수로 볼 때는요, 주체가 4개라고 그랬습니다. 기타 법인까지 4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기타 법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기타 법인에서 말씀드렸죠. 지금 여러분들 이 화면을 보시면서 조금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주식시장이라는 건요, 불특정 다수가 같이 주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주식 활성화 대책도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의 좀 입지는 너무 작지 않느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거래세라고 해서 우리가 0.3% 꼭 매도할 때 우리가 떼는 0.3%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축소하든 아니면 좀 폐지를 좀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때까지를 요거를 좀 줄이면 좋은데요. 지금 뭐 세수가 지금 전혀 거치지 않기 때문에 뭐 그건 아마 힘드시겠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를 위한 거는 좀 요 거래세를 좀 당분간 폐지를 시켜주면 일단 주가가 좀 오르는데 주식시장이 좀 활성화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는가. 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요, 주식 개인 투자자들 주식 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거래세나 수수료에 대해서 뭐 크게 뭐 개의치 않고 주식을 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매도할 때 떼죠, 거래세는. 그래서 되게 이제 수익이 나서 뗄 때는요, 기분 좋아요, 그죠? 수익이 났는데 뭐 0.3%까지 거 뭐 야 하고 우리가 그죠, 이렇게 주잖아요. 예, 그죠? 수급이 뭐 이러는데 주식에서 내가 뭐 한 1억 샀는데 3천만 원 됐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거래세까지 띄면,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주식을 땄을 때 0.3% 떼세요. 그리고요, 주식을 잃었을 때,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잃었을 때에는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매도한 가격이 적을 때에는요, 웬만하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제 생각에. 그러면 주식은 좀 활성화되지 않는가. 그리고 항상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좀 멋진 이야기는 안 하는데요. 멘토가 필요합니다. 네, 멘토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작은아마 희망의 좀 멘토가 되드리고자 이렇게 방송을 오늘 이제 7회째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중요한 멘토가 없다라고 그러면요. 주식시장에서는요. 눈을 뜬 상태에서 돈을 손에 쥐고 오늘같이 바람이 세게 부는 그런 바깥에서요. 돈을 손바닥에다 쥐고 바람에 흩날아가는 돈을 쳐다보는 그런 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래요. 자, 일단 이게 지금 메인 화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화면은요. 자, 어떤 화면이냐면 제가
요거를 이제 좀 일단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첫 번째 메인 화면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죠. 이제 보조 화면이 하나 더 있겠죠. 그죠? 보조 화면이 더 있겠죠. 그래서 호가 주문창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기업 분석이 이렇게 나옵니다. 얘를 뺄게요. 기업 분석은 좌측에다가 가만히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기업 분석을 아셨죠? 그래서 기업 분석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저번 시간에 방송을 했기 때문에 기업 분석 보면요. 밑에 매출액, 그 다음에 영업이익, 그 다음에 매출액 영업이익이라든가 BPS라든가 PBR 이게 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주지하고 꼭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상단에 자 우측을 클릭하면요. 독립실행이라고 있습니다. 독립실행. 자 오늘은요. 차트를 열어서요. 독립실행에다가 좀 체크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크를 하셔야만이 독립실행에다 체크를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좀 이동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내일이요. 이데일리 온에서 오늘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비하인드 스토리 이야기, 뒷얘기 좀 나누도록 하고요. 내일 이데일리 온에서 풍류클럽에서 8시 40분에 뵙도록 하고요. 저는요, 다음 주 또 월요일 저녁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운 밤 되시고요. 좋은 꿈 꾸십시오. 고맙습니다.